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한 시간. 할머니는 매장 정리를 다시 시작했다. 유통기한을 보고 상품들을 가지런하게 정리했다. 창밖을 보니 한가로운 거리 풍경, 그리고 햇살이 따스하다. 편의점 문이 열리고 낯선 할머니가 들어온다.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데 옷차림이 말끔했다. 한 손에는 손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무겁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밝게 인사했지만 손님 할머니는 내하고 희미하게 인사하고 매대 사이를 천천히 걷는다. 우유, 빵, 과자. 특별히 고르는 것도 없이 그냥 매대를 따라 몇 번을 왔다 갔다 걷기만 한다.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얼굴도 어둡고 물건도 안 고르고 몇 번을 멍하니 왔다 갔다 하시네. 무슨 일 있나? 손님 할머니가 결국 우유 한 개만 들고 계산대로 왔다. 2,000원입니다. 손님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돈을 건네는 동안 눈가가 붉어진 것도 보인다. 할머니는 거스름 돈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 혹시 괜찮으세요? 네. 아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손님 할머니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우유를 받아들고 나가려는데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밖을 보다가 다시 편의점 안을 보다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손님이 천천히 돌아섰다. 저기, 할머니, 네, 제가 밖에 잠깐 앉아 있어도 될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편의점 앞 벤치. 할머니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손님은 커피를 받아들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 분위기가 좋네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동네 편의점인데 아니에요. 따뜻해요. 할머니는 옆에 앉아서도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같이 앉아 있었다. 손님 할머니는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손님이 들어왔다.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아이고, 죄송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할머니가 편의점으로 들어가 손님 계산을 하고 나왔다. 다시 벤치에 앉았다. 손님이 많으신가 봐요. 요즘은 그래도 한가해요. 점심시간 지나면 이렇게 조용하거든요. 또 침묵. 그런데 이번에는 손님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목포에서 왔어요. 목포에서요? 여기까지 멀었겠네요. 기차 타고 왔어요. 3시간 넘게 걸렸어요. 할머니가 가방을 슬쩍 봤다. 짐도 있는 걸 보니 며칠 계실 건가 봐요. 아니요. 손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다시 내려갈 거예요. 네, 오늘. 그럼 왜? 손님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손주 보러 왔는데 안 만나졌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기다렸다. 손님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손주가 여기 근처 학교 다녀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그 애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7살까지 키웠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제가 준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7년간 같이 살았어요.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그랬겠어요. 준호가 손주 이름이에요? 네. 최준호. 또 손님이 왔다. 이번에는 택배 기사였다. 할머니, 택배요. 왔어. 여기 놔줘. 할머니가 택배를 받고 서명하고 다시 나왔다. 죄송해요. 자꾸 끊겨서요.
아니에요. 일하셔야죠. 그 사이 할머니와 손님 할머니는 서로의 성명 도말하며 편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손님 할머니의 이름은 경숙이라고 했다. 둘은 천천히 차를 마셨다. 오늘따라 조금은 거리 풍경이 쓸쓸해 보이기도 했다. 경숙이 계속 이야기했다. 준호가 최근 들어 연락을 잘 안 해요. 전화해도 할머니 바빠 나중에만 하고 다시 연락이 없어요. 제가 연락해야 겨우 목소리를 듣네요. 경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섭섭하긴 하겠지만 사춘기일 수도 있으니깐 지금 나이대가 그럴 때긴 하죠. 그럴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깜짝 방문하기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 갔어요. 경숙의 눈에서 순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준호가 친구들이랑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요, 준호가 저보더니 고개를 확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재빨리 걸어가더라고요. 경숙이 주체할 수 없다는 듯 말을 쏟아냈다. 혹시 못 본 건가 싶어서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래서요? PC방에 들어가길래 밖에서 기다렸어요. 30분 넘게요. 경숙이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다행히 준호가 잠시 PC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반가워서 다가가서 준호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준호가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왜 여기 왔어? 그러는 거예요. 반갑다는 게 아니라 놀라고 당황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지. 그랬더니 경숙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준호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할머니, 친구들 보면 어떡해. 미리 말하지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아직 저녁 안 먹었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친구들도 같이 사줄게 했더니 나 바빠. 오늘 학원 있어. 그리고 아빠가 데리러 와. 할머니는 아빠한테 연락해봐 그러고는 경숙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다시 PC방으로 뛰어서 가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할머니가 경숙 등을 쓰다듬어 줬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죠. 근데 아들도 엄마, 왜 갑자기 왔어? 미리 말하지 그러더라고요. 바쁘다고, 오늘 저녁은 못 본다고. 순간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멍하다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 기차역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려고요. 근데 기차 시간이 3시간이나 남았더라고요. 역에서 기다리려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군요. 네. 한참 걷다 보니 편의점이 보이길래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시계를 봤다. 3시가 조금 넘었다. 기차가 몇 시인데요? 6시 10분이요. 그럼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요. 천천히 쉬었다 가세요. 경숙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손주 보고 싶어서 온 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도 잘못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준호는 저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할머니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물었다. 경숙 씨, 제 이야기 들어볼래요?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도 경숙 씨 나이 때 비슷한 일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손주한테가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경숙이 할머니를 봤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예요.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순덕 할머니가 옛날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희 3남매 키우셨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생선 떼다가 시장에서 팔고 손에는 늘 비린내가 났어요. 힘드셨겠네요. 그럼요.
근데 엄마는 힘든 줄도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만 보면 웃으셨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근데 저는 그런 엄마가 창피했어요. 경숙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봤다. 특히 학부모 상담 날이 제일 싫었어요. 다른 애들 엄마는 깨끗한 옷에 구두 신고 왔는데 우리 엄마는 고무신에 낡은 치마 입고 오셨거든요. 경숙은 조용히 할머니가 하는 말을 들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어머니날 행사를 했어요. 엄마들 초대해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그런 거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다. 전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했어요. 바쁘시니까 안 오셔도 돼요라고요. 근데 엄마가 장사 끝내고 그대로 오신 거예요. 생선 비린내를 풍기면서요. 그래서요? 저는 친구들 앞에서 엄마 모르는 척 했어요.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순서에서도 제가 제일 늦게 나갔어요. 다른 친구들 다 끝나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다가오시는데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피해서요.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래, 우리 딸 착하네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근데 그 눈빛을 저는 평생 못 잊어요. 할머니가 허리춤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지갑 안쪽에 조심스럽게 접어넣은 편지를 꺼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편지예요. 병원에서요. 편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떨리면서도 또박또박했다. 읽어드려도 될까요?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순덕아, 엄마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그래서 이것만은 꼭 말해주고 싶었어. 너 중학생 때 기억나니? 학교 행사 때 엄마가 생선 냄새를 풍기며 갔던 날, 너 엄마 창피해했지? 괜찮다, 순덕아.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그 나이 때는 다 그래. 부모가 멋있어 보이기보다는 부끄러워 보이는 때야.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읽었다. 엄마도 그랬거든. 우리 엄마가 밭에서 일하다 학교 오셨을 때 나도 창피했어. 근데 지금은 알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었는지.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아마 내가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미안하다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 엄마는 기다릴게. 아니,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내가 미안해하기도 전에. 왜냐하면 엄마니까. 순덕아,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다시 접었다. 경숙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저도 그랬어요. 엄마한테. 다들 그래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는 경숙이 흐느꼈다. 제가 그 입장이 됐네요. 손주한테 창피한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머니가 경숙 손을 꼭 잡았다. 경숙 씨, 있잖아요. 저도 손주 있어요. 네, 막내 손녀 지우. 지금 대학생인데 걔도 딱 5년 전 중2 때 똑같았어요. 경숙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봤다. 제가 학원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우가 저 보더니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처음엔 화가 났어요. 이 못된 것이. 내가 지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하면서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엄마한테 제가 했던 거더라고요. 똑같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울었죠, 뭐. 한참 울다가 엄마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뭐요? 이게 순환이구나. 엄마는 저한테, 저는 지우한테, 그리고 준호도 언젠가 자기 자식한테. 경숙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좁나 봐요. 손자의 마음보다 일단 제 마음이 더 먼저네요. 지금 당장은 마음이 너무 아픈데. 맞아요. 아프죠. 당연히 아픈 거예요. 할머니가 경숙을 똑바로 봤다.
근데 경숙 씨, 우리 엄마가 편지에 뭐라고 쓰셨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엄마니까래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파도 서러워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전혀 안 쉬워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지우한테 삐쳤었어요. 한 달 넘게 연락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네, 결국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지우야, 할머니야, 뭐 하니? 하고요. 손녀는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 바빴어? 나 이제 시험 끝나고 홀가분해. 그러더라고요. 나는 속상해서 끙끙거린 한 달이 손녀는 기억 속에도 없었나 봐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며 자기 일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얘는 아직 몰라.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경숙 씨, 네, 준호한테 이 일로 화내지 마세요. 경숙이 눈을 크게 떴다. 화내지 말라고요? 네. 준호는 지금 그 나이거든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다. 중학교 2학년. 그 나이는요. 세상에서 자기 모습이 제일 중요한 때예요.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만 생각하는 시기예요. 그래도 할머니는 준호 세계의 일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준호 세계에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경숙이 새로 눈물을 훔쳤다.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네.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준호가 안 찾아와도 연락 안 해도 할머니 창피하다고 해도요. 할머니가 경숙 손을 다시 잡았다. 준호는 언젠가 알 거예요. 어른이 되면요. 아, 할머니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정말 언젠가는 다시 좋은 사이가 될까요? 세월이 가면 알겠죠. 하지만 이제 계속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경숙을 봤다. 경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숙 씨도 그러실 거예요. 준호가 나중에 할머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하면, 괜찮다. 우리 준호야 하실 거예요.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할머니인가 봐요. 맞아요. 그게 할머니예요. 시계를 보니 4시 반이 넘었다. 경숙 씨, 뭐라도 제대로 드셨어요? 아니요. 먹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안 되죠? 집까지 가려면 뭐라도 드셔야죠.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제가 저녁 때 먹으려고 도시락 싸온 것 같이 먹어요. 할머니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더니 도시락통을 가져왔다. 편의점 테이블에 마주 앉아 도시락을 함께 먹었다. 맛있어요. 그죠? 제가 요리 좀 해요.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경숙이 먹다가 문득 물었다. 근데 할머니, 손녀분, 지우 씨는 지금 어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지금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연락해요. 할머니, 오늘 뭐 했어? 할머니, 이거 봐봐 하면서요. 정말요? 네. 얼마 전에는 대학 과제 발표한다고 제 편의점을 주제로 했대요. 우리 할머니 너무 멋있어. 그러면서요. 경숙의 눈에 희망이 비쳤다. 그럼 준호도요? 그럼요. 준호도 그럴 거예요. 근데요.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요? 남자아이들은 또 여자아이들이랑 다르니 더 무심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물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성격 따라 다르겠지요.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말을 이어갔다. 지우도 5년 걸렸거든요. 중2 때 저 피하다가 고3 때쯤 조금씩 나아지고 대학생 되고 나서야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숙이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오래요. 네. 근데 기다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둘은 마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도시락을 다 먹고 경숙이 시계를 봤다. 이제 역으로 가야겠어요. 둘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가방 여기 있어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할머니가 가방을 끌어내서 건넸다. 경숙 씨, 네, 준호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고 가세요. 경숙 씨가 망설였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이렇게 써보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준호야, 할머니야. 오늘 깜짝 가서 놀라게 했지? 미안해.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갈게.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는 언제나 준호 편이야. 사랑해. 그렇게 보내도 될까요? 그럼요. 준호가 답장 안 해도 괜찮아요. 받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경숙 씨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썼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눌렀다. 다 썼어요. 보내세요. 떨려요. 괜찮아요. 보내세요. 경숙 씨가 눈을 질끈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휴, 잘하셨어요. 경숙 씨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다음에 다시 와도 될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다음에 올라오시면 언제든지 들러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만나서 좋은 이야기 듣고 너무 고마워요. 할머니 안 만나고 갔으면 두고두고 상처가 되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경숙이 감사함을 담아 할머니를 꼭 안았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기차에서 좀 주무세요.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경숙 씨가 편의점을 나섰다. 걸음이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할머니는 한참을 경숙 씨 뒷모습을 지켜봤다. 잘 될 거예요. 경숙 씨, 시간이 약이에요. 한 달 반 후, 어느 토요일 오후, 띠리링 편의점 문이 열렸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다. 어머, 경숙 씨. 할머니, 경숙 씨였다. 이번에는 표정이 훨씬 밝았다.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두 할머니는 반갑게 포옹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커피 타드릴게요. 두 사람은 편의점 창가 의자에 앉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경숙 씨가 수줍게 웃었다. 잘 지냈어요. 참 준호한테 답장 왔어요. 정말요? 언제요? 문자 보내고 3주쯤 지나서요. 오,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경숙 씨가 휴대폰을 꺼냈다. 여기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휴대폰 화면에는 짧은 문자가 있었다. 할머니 미안해요. 그때 갑자기 와서 당황했어요. 할머니 오시면 미리 연락 주세요.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경숙 씨가 환하게 웃었다. 이 문자 받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가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래서 답장은요? 할머니가 미안했어. 다음엔 꼭 미리 말할게. 우리 준호 건강하게만 있어줘. 이렇게 보냈어요. 좋네요. 그 다음엔요? 경숙 씨가 웃으며 말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해요. 별거 아닌 거요. 준호야, 오늘 날씨 좋다. 할머니,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 이런 거요. 준호는요? 가끔 답장해요. 할머니도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요. 읽고 답장 안 할 때가 더 많지만 괜찮아요. 읽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할머니가 경숙 씨 손을 잡았다.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3개월이 지나갔다. 그 사이 할머니와 경숙 씨는 더욱 친해져서 이제는 가끔 일상 안부 전화하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경숙 씨였다. 할머니, 저예요. 경숙 씨.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전화했어요?
경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으로. 할머니, 준호가요. 주말에 목포 온대요. 정말요? 네. 지역 체험 여행을 온대요. 끝나고 우리 집에 친구들이랑 하룻밤 자고 간대요. 어머, 잘 됐네요. 근데 할머니, 저 너무 떨려요. 뭘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순덕 씨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경숙 씨, 너무 준비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요. 그래도 준호 좋아하는 음식 몇 개만 해주세요. 그리고 준호 친구들이 더 요구하면 배달시켜주고요. 그리고 편하게 대해주시고요. 오버하면 준호 부담스러워해요. 알겠어요. 근데 할머니, 네,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할머니가 위로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준호한테 화내고 연락도 끊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경숙 씨가 잘하신 거예요. 기다려주셨잖아요. 감사해요. 정말로요. 시간이 흘러 6개월이 흐리고 어느 봄날이었다. 띠리링. 경숙 씨가 편의점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어머, 경숙 씨. 그리고 할머니, 저 준호예요. 안녕하세요. 키가 훤칠한 중학생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얼굴은 약간 수줍어하지만 밝았다. 어머, 준호구나. 할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저도 할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힘드셨을 때 도와주셨다고요. 준호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뭉클했다.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경숙 씨가 준호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할머니, 준호가 이번 주말에 목포 와서 이틀 같이 있었어요. 그래, 좋았겠네. 네,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준호가 오늘 꼭 여기 들르고 싶다고 해서요. 준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예쁘게 포장된 선물이었다. 할머니, 이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용돈 모아서 샀어요. 어머, 이게 뭐야? 손크림이요. 편의점 일하시느라 손이 거칠어지실 것 같아서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다. 고맙다, 준호야. 할머니가 잘 쓸게. 그리고요. 준호가 수줍게 말했다. 할머니, 저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 할머니한테요. 할머니가 준호를 봤다. 준호가 계속 말했다. 할머니가 목포에서 저 보러 오셨는데 제가 창피해서 피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됐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제가 너무 못됐어요.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가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호야, 너 지금 알았잖아. 그걸로 된 거야. 경숙 씨가 준호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 준호야. 할머니는 전혀 안 섭섭해. 정말요? 정말이야. 오히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세 사람은 편의점 탁자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경숙 씨가 목포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는 편의점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좋아요. 우리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궁금했거든요. 그래, 고맙다. 할머니, 저 나중에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바로 그때 한 여대생이 편의점에 들어왔다. 할머니, 왔어요. 지우였다. 어머, 지우야, 왔어? 네, 할머니, 오늘 과제 끝나서. 어? 지우가 준호를 보고 멈칫했다. 다정한 세 사람인데 낯선 얼굴의 학생이 있어서 누구지? 하는 얼굴이었다. 할머니가 소개시켜 주었다. 아, 지우야. 여기 준호야. 경숙 씨 손주야. 안녕하세요. 지우예요. 안녕하세요. 준호예요.
서로 서먹서먹하게 인사를 나눴다. 할머니와 경숙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빙그레 웃었다. 지우야, 너 중학교 때 할머니 피했었지?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다. 지우가 당황하며 얼굴이 빨개졌다. 할머니, 왜 그걸 말씀하세요? 하, 괜찮아. 준호도 그랬대. 준호도 얼굴이 빨개졌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 나도. 지우와 준호는 서로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러잖아. 할머니가 말했다. 이제는 할머니가 자랑스럽지? 지우와 준호가 네하고 동시에 대답했다. 경숙 씨와 할머니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봤다. 에필로그 2년 후 어느 봄날 편의점 카운터 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순덕 씨와 지우의 사진, 할머니와 준호의 사진,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새로운 사진 하나가 추가되었다. 준호의 중학교 졸업식 사진이었다. 교복을 입은 준호 옆에 경숙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준호의 손글씨가 있었다. 할머니, 저 2년 전에 정말 못됐었죠? 목포에서 날 보러 오셨는데 피하고 창피해하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할머니를 창피해했던 제가요. 이제는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할머니 목포에서 혼자 사세요. 요리도 잘해. 씩씩하게 혼자 잘 사시는 모습. 진짜 멋있어 이렇게요. 할머니, 고등학교 가서도 자주 연락할게요. 방학 때마다 목포 갈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띠리링. 경숙 씨가 들어왔다. 할머니. 경숙 씨. 오늘 올 줄 몰랐는데. 준호가 오늘 고등학교 입학식이에요. 같이 보고 목포 내려가는 길이에요. 어머, 축하해요. 경숙 씨가 준호 사진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준호가 쓴 거요. 봤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다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다리면 된다고요. 경숙 씨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2년 전 그날 여기 들어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도요. 경숙 씨 만나서 좋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경숙 씨가 잘하신 거예요. 두 사람은 편의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했다. 우리 나이 차이는 나지만 정말 좋은 친구 됐죠.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최고의 언니이자 친구예요. 저 있잖아요. 어제 꿈에 우리 엄마가 나왔어요. 그러셨어요? 경숙 씨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엄마가 웃으면서 잘했다. 경수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았구나 하시면서요. 뭘 알았다는 건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뭐려? 엄마 마음이요. 할머니 마음이요. 그리고 경숙 씨가 할머니를 봤다. 기다림이 뭔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이제 다 알죠? 그날 밤 조금 조용해진 편의점. 할머니는 잠시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다. 엄마, 잘 보고 계시죠?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다. 저 이제는 완벽하게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다. 봄바람이 왠지 향긋하게 불어오는 것 같았다. 마치 엄마의 따뜻한 숨결처럼. 할머니가 편의점 간판을 바라봤다. 엄마, 이 편의점이요. 단순히 물건 파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나누는 곳이에요. 아픈 것도, 기쁜 것도, 외로운 것도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별이 더 밝게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듯이 이렇게 또 다른 사연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건 슬프지만 성장의 한 과정입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압니다. 이것도 지나간다는 걸요.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은 깨닫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그리고 할머니들은 기다립니다. 조건 없이 끝까지. 경숙 씨는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손주를 보기 위해서요. 하지만 손주는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그날 경숙 씨는 낯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깊은 깨우침과 함께요. 경숙 씨처럼 마음 아파했던 모든 할머니들에게 옆에서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손주들이 언젠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사연에서 만나요.